자, 그런데 조이대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또 강력한 종교 집단이 또 거기에서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막 어떻게 미국하고도 손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전환길에는 지금 심지어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모스탄이라든지 막 이런 자들하고 함께 나라를 막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지요. 미국의 완전 극우 인사들 모아놓고 이재명 욕하고 우리 정부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뭐 종교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일부 극우 인사들 여기에 편성하고 또 그 전에 폼페이오 그저 국무장관 했던 폼페이오는 또 뭐 거기에 덩달아서 또 한마디 보태주고 우리는 그 뒤에 어떤 흑막이 있는지 짐작은 하지요. 증거는 없지만 전환길이가 그 극우 인사들 모인 집회에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악한 괴물 정권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서 거버먼트 오버더리 마이더리 오더리 대한민국에는 방송 3법이 만들어져서 MBC, KBS, EBS는 이재명이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주도록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튜버들도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운영하고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환길 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익 정지 시킨다는데 전환길은 지금까지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미국 와서 독립운동했을 때 도산한 장호수의 말씀대로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구글 본사 보고 있습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 저자하는 걸 쭉 들어봤는데 이재명, 우원식 대통령 국회의장은 막 욕짓거리 해가면서 트럼프한테는 임자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전환길이 유튜브 수익 중지 명령이 떨어진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구글에서 막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걸 우리나라가 합니까? 우리나라 아니고 구글에서 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거나 본인들이 볼 때도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거나 또는 공정하지 않은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환기 씨 말에 오류가 너무 많아요. 일단 방송 3법을 만들었다 원래 있던 거예요. 방송 3법 개정한 거고요. 무슨 방송 3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무슨 탄압을 한다고요? 저는요. 그 전에 있던 방송법에 따르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여당이나 대통령이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바꾼 거예요. 추천 단위가요. 여야가 아니라 이제는 뭐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그다음에 언론학회, 그리고 또 변호사단체 이런 데 추천해요. 누가 어떤 사람 추천할지 알지도 못해요.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그게 누가 이재명을 위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수익 저거 막히는 게 너무 화가 나나 봐. 저는 볼 때 맥락은 거기에요.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것도 본인 수익 좀 풀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구글한테. 자기 수익 막히니까 답답해요? 똑바로 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수익이 막히지. 아니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구글에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하거나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구글 본사한테 얘기해서 풀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에 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한국인지 미국인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인 맞아요. 미국인 건 맞다고 저 들었는데 아니야 입국 금지시키면 안 될까요? 진짜 솔직히 그냥 미국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좀 전환길 씨 가져가세요. 미국에서. 근데 제가 저 말에 그냥 이런 방구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 말씀 소개해드릴게. 우리나라가 3대 샤우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샤우팅.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치동에 욕하는 아줌마거든요. 그래서 그 시읍 비읍 계속 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1대. 2대는 아이유 씨 콘서트장에서 아이유 씨가 저 요새 살쪘죠? 얘기하니까 관객석에서 뭐가 살쪄? 이렇게 하는 게 2대 샤우팅이고 3대 샤우팅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개가 막 짖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그 말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 전환길 씨한테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저는 시끄러워요. 샴드 샤우팅 해가지고 전환길, 장동혁, 주옥순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네, 그 유명한 그 3대 샤우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을 저 사람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임세현 소장님이 목감기만 안 걸렸으면 그 샤우팅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오늘 어떻게 목소리가 목감기- 더 김건희 닮아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성대결절이 있는데 감기가 걸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저혈압이신 김건희 씨 목소리가 더 비슷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김건희 씨 목소리를 해드릴게요. 전환기 씨한테. 야, 죄송합니다.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김건희 같지 않아요? 네, 서영기 어머님이네요. 죄송합니다. 전환길 저런 자들이 이렇게 막 밖에서 또 저렇게 하고 또 이제 장동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송원석 저렇게 하고 그렇게 그 잔존 세력들이 있으니까 조이대에는 마치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가지고 어떻게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환기 같은 경우도 그 KCPEC이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극우 단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원래 이제 극우협회 이 구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걸 또 미국 쪽에서 극우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도 왔었던 그 모스탄 전 그 국제사법재판대사 사법대사라고 트럼프 일기행정부 때 나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이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찰리 커크라고 해서 미국 쪽에 그 30대 극우 인사가 이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의 극우들이 준동을 하면서 트럼프마저도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좌파를 몰아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미국 극우들이 편승을 했고 지금 전환길도 거기 가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의 좌파들을 없애는 것처럼 트럼프의 힘을 빌어서 대한민국의 지금 좌파들도 다 밀어내겠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엉뚱하게 정말 어떤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지만 그 목소리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대한민국의 숫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아니라 극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민주진영 내지는 진보 진영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쪽에 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저런 유튜브를 통해서 부추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황당한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볍게 올 수만은 없는 또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들을 낱낱이 다 소개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좀 알려드려야 되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이게 또 대한민국의 일부 극우 주장을 하는 교회들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이 조금 전에 얘기한 조이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도 부정선거 주장하고 이런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기득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전환기 같은 사람도 저런 황당한 소리를 미국 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서 내란을 통해서 그 이른바 민주진영, 진보진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극우의 주장에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현실도 한편으로는 좀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실이 조이대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라고 밝힌 것이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나오면 이게 이제 곰팡이 퍼지듯이 막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협상으로 막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하면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착각을. 그래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이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정리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환길 같은 자들이 가서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저는 송원석이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거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는데 그게 자칫하면은요 내란을 희화화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난번에 나경원이가 한 것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 듣도 보도 못한 논리. 그 논리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민주당이 진작에 계엄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한동훈도 해요.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 곰팡이가 막 번지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지금 한동훈이 우원식 국회의장한테까지 시비를 걸고 들어가는데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아니, 따질 게 따로 있지.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 그 말을 하면 국민들이 그래? 이렇게 생각할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한동훈도 이상해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이번에 워낙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완전히 찌그러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쪽에라도 어떻게 올라타서 내가 좀 다시 제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그 설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전에 계엄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이 있던 민주당 그 확신의 근거를 이제 국민께 공개하십시오. 아니 이걸 한동훈이 얘기할 겁니까? 국민들은 1분 1초라도 빨리 계엄이 해제되길 바라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족수가 찼는데도 국회의장이 표결을 진행 안 했다. 그랬나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빨리 막아자고 막 정말 달아올랐죠. 그렇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라도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하도 황당해서 한동훈한테 너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러는 거니?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의장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냐. 너는 국회의원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사였잖아. 그럼 법을 아는 놈이 그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한동훈이 완전 또라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잖아요. 뭔가 다시 정치적으로 제기를 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편승을 하고 있는 건데 참 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째, 한동훈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어요. 국회 그 본회의장에. 다 보셨잖아요. 그때. 표결할 때 있었거든요. 그 안에. 본인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 한 번이라도 항의한 적 있어요? 아니 만약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때 절차를 제대로 안 밟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 뭐 예를 들면 여야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한 전화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고 만약 통과를 시키잖아요. 이걸 불법으로 해가지고 위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란 세력이 또 쳐들어오겠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만약에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내란 세력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2, 제3의 내란이 아니라 군대 밀고 들어왔을 거예요. 저건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원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원식 의장이 절차 다 지키고 또 의안과에 올려서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띄워서 그렇게 해야 투표가 가능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란 세력들 다시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국회를 밀고 들어와서 해제 결의안마저도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이게 절차를 잘 밟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내란 세력도 그걸 처리하고 끝낸 거잖아요. 내란을 끝낸 거 아닙니까? 계엄령을 해제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시비를 걸고 또 하나 민주당이 먼저 알았으니까 그걸 막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들 아니에요? 뭐 어떻게 지금 시대에 무슨 내란을 하겠냐. 한덕수 총리 국회에 나와서 그랬죠. 김영원은 뭐 화를 냈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들은 속으로 다 하고 있으면서 김영원 같은 사람은 그랬던 사람도 이제 와서 책임을 민주당이 밀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거 제보받아서 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오니까 뭐 국내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계엄 퍼질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계속 경고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고 발뺌하고 오리발 내민 사람들은 본인들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이 특검 출석 요구를 받고 있죠? 예. 근데 참고인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참 법을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될 자가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나갔냐면 자기 이미 사흘 전에 내가 할 말 다 써놨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인터뷰 다 했으니까 할 말 다 얘기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검사를 했던 자가. 검사를 했다는 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누구든지 부르면은 네. 지가 검사라고 그렇게
정말 법을요 그냥 가장 땅바닥에 팽개치고 필요에 따라 이것 끌어다 쓰다가 저것 끌어다 쓰고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동훈이 책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할 때 특검이 수사를 할 때 한동훈이 책 펴놓고 아이고 이걸 가지고 증거 그럼 그걸 떼가지고 몇 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재판장이 내면 그걸 판사가 받아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들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국회에 있어서 아직 재판은 넘기진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라고 채택을 한 겁니다. 재판도 열리기 전에 증인으로 부르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뜨끔한 거고 왜냐하면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소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나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면 아무리 책에 썼다고 할지라도 또 배신자 소리 들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엉뚱한 데 가지고 지금 시선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러면 자기 주장처럼 계엄해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고 내란 청산에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지금 시점에 나서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이자고 한자니 이미 뭐 배신자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구성에서 그분들이 아예 장악하다시피 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또 다시 받아들이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정치적으로 다시 올라서는 게 아니라 또 잊혀지는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스스로도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임선 소장님. 네. 자기가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계엄 해제 지연했다. 자기는 그냥 계엄에 엄청 찬성했다.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너 나와서 얘기 좀 해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야 그때 추경호가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막 해가지고 방해를 했는데 너는 그때 현장에 있었으니까 좀 잘 알지 않냐? 그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이야기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왜 어떻게 됐는지 아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왜 안 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유튜버는 그 계엄 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아니겠어요? 사실 그날 밤에 그 노상원의 명단에 보면은 수거 대상에 한동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그 당시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이 더 꼴보기 싫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계엄이 해지가 안 됐다면 수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계엄 해제가 민주당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계엄 해제가 돼서 본인이 사른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들어와라 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이래라 무슨 계엄 해제를 확신했던 근거 국민께 공개하라 하는데 그 계엄 확신했던 근거를 본인은 왜 여당 대표인데 몰랐어요? 그것부터 그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알았냐면 윤석열 이 내란 수계 피해자가 맨날 술 먹고 다니면서 비상대권 여기저기 군이든 어디든 가서 사방팔방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제보를 받아서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본인은 여당 대표씩이나 되고 김건희 씨랑 카톡 300번씩 주고받으면서 이날 계엄한지 왜 몰랐어요? 그것부터 밝히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유튜버가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구독자가 19.3만 명에서 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만 명이 안 되니까 나 좀 봐줘. 나 살아있어 한동훈. 지금 어제도 그 고양이랑 그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를 왜 안 봐줘? 라는 그냥 관심 종자의 행동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말을 안 듣게 하려면 여러분 뭐 기분 나쁘겠지만 한동훈 유튜브 한번 가서 보세요. 한 번씩.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거 바라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동훈은 뭐 사실 저는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진짜 진작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키워줬는데 그것에 편승해서 어떻게 해보다가 그냥 몸집이 마치 뭔가 뭐 되는 것처럼 됐지만 장동혁이 오죽하면 한동훈 발로 차버렸겠습니까? 잽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특검이 이번 주에 막 그렇게 바빠질 것 같은데 특히 김건희 특검은 이번 주가 아마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일단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권성동 지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처리가 돼가지고 모레 영장심사 받게 되지요. 그리고 김건희에게 이유한 그림을 선물해준 김상민 역시 구속심사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통일교 한학자
지금 3번 연속 불응을 했는데 구인을 할 것 같으니까 일단 17일, 18일 중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총재는 막 그렇게 내가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갈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슈퍼이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일단 한학자 총재가 예. 뭐 계속 3번 지금 불응을 했잖아요. 네. 그래 일단 특검이 강제 구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3차례 불응했다라고 하니까 17, 18일 날 그러면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번에 오늘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온 것을 17, 18일 내일 모레라고 그러니까 봐주는 겁니까? 일단은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3차례 소환을 이제 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우리 입장에서는 3차례 소환을 응하지 않았다라고 못 박은 건 뭐냐면 다음에 불렀을 때 안 오면 그냥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심장과 관련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안 나온 것이고요. 17, 18일 날 저는 자진 출석을 안 하는 일이 만약에 있으면 반드시 강제 구인을 해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도 많이 밝혀졌지만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이제 전환길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일부 종교 단체들이 정치권에 대놓고 개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지난 윤석열의 개헌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뭐 툭툭히 한몫을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동안에 잘못된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수사기관이 됐든 사법부가 됐든 언론조차도 종교단체의 일에는 아예 관여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가 괜히 건드렸다가 벌집 둘쓰시기로 시끄럽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뤄왔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아예 드러내놓고 막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통해서 대통령 공약마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들 사고 펴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일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쪽의 목사 김장원 목사 같은 경우는 인종석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자 구명운 대로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특검을 통해서 다 끊어지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명히 분리된다라고 헌법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일부 집단적인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이 단순하게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정치와 수사의 문화에 있어서 사법 문화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일이 좀 되주길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김에 권성동 이제 영장 심사하는데 권성동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만 따지면 99.99%라고 99.9%.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뇌물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아시겠지만 이 정치인들의 뇌물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사 보면요 이만한 증거 말 한마디 내지 주변 사람들이 뭐 관련된 정황 이런 걸 막 끌어모아가지고 하는데 권성동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요, 돈 사진 나왔죠, 메시지 나왔죠, 메시지도 한 번만 나왔나요? 2번, 3번 한학자에게 보고받았던 내용, 보고했던 내용, 윤여가 직접 이 권성동에게 문자 보냈던 내용,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겨놨던 거, 하필이면 배우자인 재정국자의 현금 사진 찍어놨던 것들, 그 일시에 권성동이 만났던 사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본다라면 99.99%가 맞고요. 그리고 권성동 저는 직접 보좌관 시켜서 그 택배기사한테까지 조사 내용까지도 파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못 믿겠어요. 법원에서 예. 증거가 이게 그 부속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이러는데 크게 증거인멸이지 않습니까? 권성동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너무 명백한데요?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요? 이렇게 풀어져 버리면 판사 맘이에요, 그건 또. 근데 지금 사법으로 못 믿겠어요, 저도 이제. 한학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야말로 날고 긴다 하는 변호사들 선임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공개가 되면서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금 노컷 뉴스가 단독으로 속보가 하나 떴는데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한테 김건희한테 건네기 위한 목적으로 고가의 명품 등을 구매할 때 현금이나 배우자 개인 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배임을 우려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 때문이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속보가 떴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뭐 왜 안 나오려고 하는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통일교 입장에서 그래서 윤영호 본부장 부인을 계속 괴롭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씌우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나 이 일당들은 제가 볼 때 이 모든 일을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이 했다.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그러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한학자와 그 일당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본인들이 무슨 뭐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온 거예요. 왜 통일과 이렇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 부인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렇게 했는지 하는 부분이 증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증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할 때 뭔가 또 자료를 남겨놨거나 녹취록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검이 이 정도로 발표를 했다고 하면 그냥 말만 가지고 발표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 측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윤영호 본부장 그 얘기 안 들었습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가 원래는 법적으로 보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데 정교 일치를 하려는 그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통일교가 정치와 줄을 대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수건 사업이나 아니면 민원 사안들을 정치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고요. 이건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만약 안 나오면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와야 됩니다. 이거는.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짧게 더 짚어보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만 명 넘게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10,000분이 안 되시는데요. 예. 여러분 항상 진지하고 치열하고 그러면 집중하시느라고 놓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구독 안 누른 분이 계시면은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다시 보기 하실 때도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궁금해서 이낙연 지금 직책이 뭐예요?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가 봐요. 만난 거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다 공개를 했어요. 뭘까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낙연 고문이 부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요. 저것을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렸어요. 의도가 뭘까 정말 궁금한데 임선 소장님 왜 만났을까요? 존재감을 저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존재감 드러내면 뭐 어디다 쓰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고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 저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양산도 문제예요. 양산에 계신 분들 지금 참모분들 내려가 계신 분들 제가 너무너무 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낙연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직 총리인 건 알겠습니다만 내란숙의 피의자를 지지하는 김문수를 지지했습니다. 이번에 김문수를 지지했어요.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차치하고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 왜 만나주는 거예요? 이낙연 씨는 문제 있습니다. 본인을 임명해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 뭐 얘기하고 싶든 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만 저 왜 만나주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서 진짜 제가 어제 저 사진 보고 기함을 토했는데 이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에게도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한 겁니다. 저것도. 지금 저게 지금 좋아 보여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좀 양산에 가신 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전화 오겠지. 뭐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온다 해도 막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뻔뻔하게 사진 올려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 사진에 대해서 양산에서도 계신 분들, 그 메시지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불쾌감 표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어쩌자고 좀 저러고 있어요. 김문수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낙연 씨.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있는 이 내란을 종식하고자 하는 민주당, 사기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를 망하라 고사 지내고 있는 사람 바로 이낙연 저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파안대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을 총리를 시켰으니까 뭐 찾아오겠다고 그러는데 아 오지 마 보기 싫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손 쳐도 최진봉 교수님 네. 적어도 만나는 사진 공개하고 이러는 것은 정부적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5년 동안 대통령 했으니까 그럼 이거 공개하는 건 좋지 않겠다. 또 웃는 모습 사진 올리는 거 좋을 일 없겠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잘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사정을 제가 정하는 사정을 모르니까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뭐 허용했더라도 올리는 걸 알았을까라는 왜냐하면 고민정 의원이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얘기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세현 소장의 말이 일정 부분 동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 게 과연 적절한 타이밍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나면 어떻게든 뭐 아무리 비밀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취재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만나고 와서 사진을 올릴 수 있다는 어떤 개연성은 충분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서 만나는 게 적절합니까? 대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낙연 씨는 저럴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뭐 어쨌든 정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김문수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어쨌든 뭐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막판에 자기가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얼마나 분탕질을 치고 본인에 따르던 사람들이 다 윤석열 지지하러 가고 그래도 한마디 안 한 사람이에요. 무슨 얼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지 모르겠고요. 그걸 또 만나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얘기예요. 이낙연 입장에서 당연히 저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저는 좀 아쉽고요. 이낙연 저분 정말 저러면 안 됩니다. 이제 또 여기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지지했으면 거기하고 같이 가세요 그냥. 왜 이쪽에 와서 또 얼쩡얼쩡 거리시는 거예요? 아니 뭘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렇게 저런 행동을 통해서 민주 진영에 분란을 일으키고 뭔가 또 파장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너무나 정말 총리까지 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재열 변호사님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만나서 사진도 찍고 공개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잘 이해가 안 잘안 되죠. 가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저 행동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이른바 친문을 내세워서 뭔가 어떤 정치 세력화는 그냥 저 사진 한 장으로 오히려 끝이 났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뭐 본인은 그런 걸 노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면에서의 의미를 차라리 찾고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는 좀 이제는 보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상식을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참 비상식과 그렇게 싸워서 이제는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이 오나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비상식 몰상식이 판을 치고 있으니 우리가 졸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정말 상식이 제대로 서는 새로운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